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할 얘기는 이제 비틀림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응력하고 변형률, 그 다음에 후계 법칙에 대한 얘기를 챕터 2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렉처 2죠. 렉처 3에서 이제 축방향 변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오늘 렉처 4에서는 이제 토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비틀림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비틀림에 대해서는 전달 능력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극력에서는 수직응력만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비틀림에서는 수직응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체를 비틀게 되면은 전단응력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단응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기계 부품들 중에서 이제 비틀림을 받는 그러한 종류의 부품들이 상당히 많죠. 보면은 자동차 차축이 지금 엔진이 앞에 부분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요 축에 이제 비틀림을 받게 되죠. 이런 축 같은 거를 우리가 보통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샤프트에 비틀림을 받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스크류네요. 배에 들어가는 스크류 부품이고 스크류 부품에 여기에 비틀림을 받게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비행기의 로터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부분, 샤프트 부분에 비틀림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비틀림을 받게 되는 부품, 주로 이제 샤프트 부품이 될 텐데, 대부분은 원형이죠. 아무래도 샤프트 같은 경우는 가공하기가 원형이 더 편하기 때문에 원형의 형태, 단면이 이렇게 원형인 형태의 부품에서 비틀림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비튼다는 얘기는 이렇게 회전시키고,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빨래 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결국은 회전을 시킨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회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하중에 의해서 그냥 힘이죠. 힘에 의해서 어떤 응력이 만들어졌는데, F라고 표현하는 힘.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힘이 아니에요. 토션에서는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전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힘이라고 하면은 선형 운동이죠.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일 때 작용하는 힘. 회전력은 말 그대로 회전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 물체를 돌리는 힘, 이 회전력을 돌림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배운 거 있었죠? 모멘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단원에서나 첫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에서는 주로 물체의 응력을 만들 때, 수직 응력을 만들 때, 요 힘에 의해서 수직 응력을 만들었으면, 이 토션 단원에서는, 비틀림 단원에서는 회전력에 의해서, 요 회전력에 의해서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서 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토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모멘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편한 대로. 자, 토크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비틀린 모멘트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기호는 T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모멘트. 그래서 하중에다가 F1에다가 T를 곱한다. 그 다음에 모멘트 2 같은 경우는 F2에다가 D를 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단, 이 모멘트를 표현하실 때는 반드시 회전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어느 거를 플러스로 주든지 그건 관계는 없지만 하나의 문제에서는 일정하게 주셔야 될 겁니다. 어느 한쪽을 플러스로 주면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주셔야 될 거고요. 모멘트 구하는 방법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에서도 중간시험에서도 2번 문제였나요? 모멘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형태로 모멘트가 가해지게 될 겁니다. 자, 축이 휘어지게 됐을 경우, 비틀어지게 됐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기호를 회전하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살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모멘트를 줬다라고 기호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비틀었구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비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빨래 차는 것처럼 비틀었을 때, 자, 이렇게 비틀게 되면은 왼쪽 끝이 고정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 끝은 비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틀린 각 파이만큼 비틀어지게 될 거예요. 왼쪽 끝이 고정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이 비틀린 각 파이만큼 비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비틀린 각 파이만큼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 이때 회전각 파이는 선형적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파이 값은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 끝에서 파이가 최대 값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비틀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식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때 뭐 비틀림 변형률, 우리 이거 전단이니까 전단 변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단 변형률은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때 각도가 어떻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근데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우리 결론만 기억을 하죠. 자, 그러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는 이렇게 비틀고 여기는 이렇게 비틀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때 비틀림 모멘트가 m이다. 우리 t로 표현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모멘트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비틀림이 되게 됐을 때 어떤 하나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그때 당연히 끝부분에서 전달 능력이 가장 큽니다. 중앙에서는 전달 능력이 0이에요. 중앙은 없습니다. 전달 능력이. 끝으로 갈수록 이 비틀림 응력이 가장 크게, 전달 능력이 가장 크게 되는데, 그때 이 전달 능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끝부분에서 최대 전달 능력, 중간에 들어가는 전달 능력,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앙에서만 전달 능력이 0이고요. 중심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는 다 전달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전달 능력은 가장 끝부분에 작용을 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때 전달 능력의 크기는 IP라는 거,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하는데요. IP라는 걸로 토크 곱하기 반지름을 곱한 것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식을 비틀린 모멘트를 주로 쓰니까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거, 그거를 관성 모멘트로,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셔로 나눠주시면은 이때 최대 전단 응력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틀리는 각도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비틀리는 각도는 GIP 분의 TL, 우리는 GIP 분의 모멘트에다가 길이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변수가 여기는 R이 들어가죠. 전단 능력에서는 반지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틀린 각에서는 길이 L이 나와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샤프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비틀린 각이 커진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아마 우리 단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잠깐 칠판을 열고 단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전단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전단 능력 비틀림을 할 때 재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자, 얘를 양쪽에서 비틀어요. 여기서 비틀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비틀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왼쪽에서 비틀린 모멘트, 오른쪽에서 비틀린 모멘트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 재료가 받게 되는 전단 능력 타워의 맥시멈값, 최대 전단 능력입니다. 야, 얘는 IP 극관성 모멘트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R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단위는 비틀린 모멘트예요. 모멘트는 힘에다가 거리 곱한 거죠. 거리 우리 R 요거 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힘에다 거리를 곱하니까 뉴턴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틀린 모멘트를 쓰실 때는 항상 단위를 뉴턴 밀리미터 단위로 쓰시면 되고요. 자, 반지름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프트의 반지름이죠. 축의 반지름이에요. 축의 반지름 밀리미터 단위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두 개 곱하니까 뉴턴 밀리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단위가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와야죠. 다시 말해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얘는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되냐? 밀리미터의 4제곱이 나와야죠.
그래서 극관성 모멘트는 밀리미터의 4제곱 단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시겠지만 극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요. 얘는 자 이러한 환봉이 있어요. 자, 이러한 샤프트가 있다. 샤프트의 반지름이 R이다. 예. 자, 이 반지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의 극관성 모멘트는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32하고 64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좀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32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틀리는 각도, 비틀린 각 파이, 이거는 GIP 분의 M에다가 L. 자, L이라는 거는 이 축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 거고요. L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비틀린 각도가 커지게 될 거예요. 자, 단위로 한번 확인해 보죠. 비틀린 모멘트, 파란색 잘 안 보이나요? 노란색 할까요? 비틀린 모멘트 그대로 뉴턴 밀리미터 단위 쓰시면 되고요. 우리 길이니까 밀리미터 단위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뉴턴 밀리미터 제곱 단위가 나옵니다. 자, 분자 볼까요? 얘는 밀리미터의 4제곱.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시어 모듈러스죠. 예, 시어 모듈러스. 전단 탄성 계수. 예, 우리 이 값하고 비교해 주시면 될 거예요. 역률이요. 예, 요거랑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전단 탄성 계수도 재료의 고유한 값이고요. 집어넣으실 때는 메가 파스칼 단위로 집어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틸 같은 경우가 한 90 기가파스칼 정도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는 이제 단위가 다 지워져 버려요. 여기 있는 비틀린 모멘트, 길이, 그 다음에 극관성 모멘트 곱해서 메가파스칼 나오는데 여기 있는 시어 모듈러스 때문에 메가파스칼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틀린 각 같은 경우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을 리가 없죠. 각도가 각도 단위 라디안 단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라디안은 원래 단위가 없는 단위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각도는 라디안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려면은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분의 180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디그리 값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라디안 디그리로 바꿀 때 파이분의 180을 곱해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틀림 시의 전단 능력하고 그다음에 비틀림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봉이 있다. 자, 지름이 10mm짜리 그리고 길이가 100mm짜리. 자, 이러한 환봉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 스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G값은 90 기가파스칼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얘를 양쪽에서 비틀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비틀고 여기서는 반대로 비틀고 비틀리는 값이 이 비틀린 모멘트 값이 얼마나 좋냐 하면은 얼마 줄까요? 100만 주죠. 100 뉴턴 그 다음에 밀리미터 1000 주죠. 1000. 자, 여기도 반대쪽이니까 1000 뉴턴 밀리미터 만큼의 비틀린 모멘트로 비틀어줬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받게 되는 이 샤프트가 받게 되는 전단 응력하고 비틀린 각도가 각각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편하게 하려면요,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시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좀 편한데요. 자, IP 값은 32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2분의 파이에다가 D 값이 10이니까 10의 4제곱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숫자가 상당히 커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예, 982 정도 나오네요. 대략 982mm 4제곱. 항상 밀리미터 4제곱 단위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최대 전달 능력은 최대입니다. 전달 능력. 예. 최대 전달 능력은 IP 분의 m에다가 r을 곱한다. 자, 1000 나왔죠? 1000 밀리미터. 예, 이게 비틀림 모멘트.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자, 지름이 10mm짜리 그럼 반지름은 5mm짜리. 이거 분의 982. 그러면 전달 능력이 나오시는 거예요. 곱하기 5 나누기 982 대략 5. 예. 5.1 정도 나오네요. 메가파스칼. 이게 최대 전달 능력입니다. 자, 비틀림 각은 GIP 분의 이거에다가 이거 곱한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길이는 100mm. 그 다음에 80기가파스칼 공 3개 더 붙이셔야죠. 그 다음에 982 이렇게 하면 되실 거고요. 자, 보시면은 곱하기 982 주시면은 0.0013 라디안 나오네요. 곱하기 파이분의 180을 해주시면 180 나누기 파이 해주시면은 대략 0.07도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의 비틀림 각도를 갖는다. 라디안으로 쓰시든 디그리로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양쪽을 이렇게 비틀게 되면 얘는 이렇게 얘는 반대로 비틀게 되면 쭉 했을 때 이 끝부분에 여기 있던 지점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이 각도가 0.0013 라디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는 전달 능력 0입니다. 점점점 전달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끝부분에서 전달 능력이 최대가 될 텐데 그때 전달 능력이 5.1 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예요. 자, 최대 전달 능력입니다. 이 샤프트는 중심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전달 능력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달 능력의 범위는 0부터 5.1 메가파스칼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전달 능력이 0이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최대 전달 능력만 관심 있으니까 최대 전달 능력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할 때 최대 전달 능력하고 비틀림 각도를 계산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되실 거고. 예, 이어서요. 그러면 우리 극관성 모멘트,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셜이라고 부르는데 이 극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원래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하는 방법은 이 공식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진 않아요. 왜? 어차피 대부분의 비틀림을 받는 것들은 축이고요. 축 같은 경우는 원형봉 아니면은 중공축입니다. 사실 중공축은 가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형 단면봉, 중실축을 사용을 하죠. 솔리드 샤프트를 사용하고요. 할로우 샤프트는 거의 사용하진 않는데 이 할로우 샤프트가 비틀림에 강해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중실축이 비틀림에 강합니다. 더. 얘보다는 우리 전달 능력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IP분의 비틀림 모멘트에다 반경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크면 클수록, 즉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셜 극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전달 능력은 작아져요. 우리 전달 능력 재료가 받는 능력이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극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지금 식 두 개를 비교를 해주시면은 당연히 왼쪽에 있는 원형 단면봉이 더 크겠죠. 극관성 모멘트가 똑같은 직경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왜 중공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느냐? 중공축은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무게 대비로 따져주면은 원형 단면봉보다 중공축이 비틀림에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극관성 모멘트만 비교를 해서 그냥 단순하게 비틀림만 따져준다라고 하면, 비틀림에 의한 전달 능력에 누가 더 강하냐 그런 것만 따져주면 당연히 원형 단면봉이 더 강한 거고요. 그런데 질량 대비로 해서 따져주게 되면은 중공축이 더 강합니다. 극관성 모멘트는 작더라도 가운데 질량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예제는 좀 이따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주도록 할 거고요. 중실축에 대해서는 극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식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면 뭐 네이버 같은데 찾아보시거나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사각단면봉은 어떻게 돼요? 사각단면봉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 알고 싶으시면요, 네이버에서 그냥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면의 형상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NX라든가 솔리드웍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극관성 모멘트는 다 나오니까요. 거기서 그냥 찾아서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예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 거고요. 뭐 이건 샤프트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실축하고 중공축 무게 대비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비틀림이 강하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예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뭐 이거는 크랭크샤프트에 대한 얘기네요. 들어보니까 선박에 들어간 대형 유조선에 들어가는 크랭크샤프트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크랭크샤프트는 훨씬 작죠, 이거보다는. 비틀림을 받게 되는 그런 물체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앞에 축하중 받을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축하중 받을 때 재료가 이렇게 단면적이 다른데 여기서 하중 받았어, 여기서도 하중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위쪽이야. 그러면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얘 델타 1 얼마냐, 시그마 얼마냐, U 얼마냐 했었잖아요. 얘 델타 2 얼마냐, 시그마 얼마냐, U 얼마냐 이런 거 했었었죠. 중간 시험에서도 나왔었던 거잖아요. 비틀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궁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었으니까 비틀림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가 이렇게 있어. 축이 단면적이 달라. 같아도 상관없어요.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자, 여기서는 이렇게 비틀림 받아, 여기서는 이렇게 비틀림 받아. 당연히 여기서는 반대로 비틀림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비틀림 모멘트의 총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여기 힘 F야, 1이야, 얘 F2야. 그러면 얘는 F1 플러스 F2잖아요. 왜?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 돼야 되니까. 그럼 얘 모멘트 M1이야, 얘 M2야, 얘는 M1 플러스 M2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비틀린 양 얼마야, 얘가 비틀린 양 얼마야,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서 M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M1이 돼야죠. 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M1 플러스 M2예요.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M1 플러스 M2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M2가 나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최대 전달 능력 얼마예요? 파이 얼마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달 능력 얼마예요? 파이 얼마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비틀림도 비틀림 변형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변형 에너지 얼마예요? 각각 계산하시는 거. 이게 넌 유니폼 토션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얘기가 되실 거예요. 요거 예제인데요. 예제를 이걸 가지고 풀지 말고요. 우리 칠판 열고 하나를 한번 빈칠판 한번 다시 풀어보죠. 죄송합니다. 빈칠판 F8. 자, 이러한 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 D1이고요. 여긴 D2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지름을 다르게 했는데요. 얘는 200mm 해볼까요? 얘는 100mm만 하고요. 자, D1 값은 10mm 제곱, D2 값은 8mm 제곱 해보죠. 아까 10mm 제곱일 경우에 극관성 모멘트가 981 나왔었나요? 밀리미터 제곱이요.
그러면 8mm의 경우에 극관성 모멘트는 파이 곱하기 8의 4제곱 나누기 32 402네요. 밀리미터 4제곱 4제곱. 예, 극관성 모멘트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자, 얘를 돌려봅시다. 왼쪽에서 1000 뉴턴 밀리미터만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왼쪽으로 돌릴까요? 여기는 2000 뉴턴 밀리미터. 그러면 가운데서는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왜? 합력이 0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모멘트, 비틀린 모멘트의 총합은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왼쪽에서 1000, 여기서 2000 해주면 여기는 3000 뉴턴 밀리미터만큼의 전단 능력이 가해지겠네요. 중간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가해지면 또 자르시면 돼요. 그냥 또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파트로 나누죠. 자, 요 파트, 요 파트. 그래서 왼쪽 파트, 오른쪽 파트. 사이즈는 안 맞지만 왼쪽 파트가 왼쪽 보면 되죠? 1000 뉴턴 밀리미터. 그럼 여기선 반대로 1000 뉴턴 밀리미터. 자,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2000 뉴턴 밀리미터.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2000 뉴턴 밀리미터. 그래서 요 놈이랑 더해서 3000 나오네요. 같은 방향이니까, 방향 같으니까 그냥 더하시면 되죠. 3000 안 나오면 잘못 푸신 거예요.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1번, 2번, 1번에 대해서 최대 전단 능력, 이거는 IP 분의 M에다가 R이다. 그러면 모멘트가 1000, 반지름은 10mm 짜리니까 직경이 반지름은 5. 그 다음에 981. 그러면 1000 곱하기 5 나누기 981 해주시면은 5.1. 아까 했었던 거니까 지우개 5.1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틀린각 얼마냐? 얘는 GIP 분의 M에다가 L을 곱하면은 예, 스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G는 80 기가파스칼 줄게요. 그러면은 M 모멘트 1000, L은 200, 80 하나, 둘, 세 개 더 붙이고요. 981. 그러면은 1000 곱하기 200 나누기 80 하나, 둘, 셋 곱하기 981. 0.00 25, 0.0025 라디안. 자, 이게 비틀린 각이 되실 거예요. 자, 2번에 대해서, 여기 2가, 이게 2가 아니구나. 자, 2번 물체에 대해서, 자, 2번 물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최대 전단 능력은 IP 분의 모멘트에다가, 비틀린 모멘트에다가 반경 곱한 거, 비틀린 모멘트가 얘는 2000이네요. 반경은 8mm 짜리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GIP는 402 폴라 모멘트 코디네이션은 그러면 2000 곱하기 4 나누기 402 19.9 메가 파스칼. 예, 이게 전단 능력이고요. 비틀린 각도는 GIP 분의 이거에다가 L을 곱하니까 그러면 2000 길이가 100mm네요. 얘는 80 하나 둘 셋 GIP는 402 곱해주시면 2000 곱하기 100 나누기 80 공세개 곱하기 402 0.0062 0.0062 라디안. 얘도 라디안. 네. 자, 이게 각각의 지점에서의 전단 응력하고 그 다음에 비틀린 각도를 각각 계산한 거예요. 나중에 가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1, U2 얼마냐 각각 이것도 나오시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탈. 그러면은 토탈 비틀린 각은 얼마냐?
자, 요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추궁력에서 변형량 계산해서 토탈 변형량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때는 인장하고 압축이 뻔해요. 인장하고 압축이 딱 인장이냐 압축이냐 딱 그것만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비틀림에선 비틀린 각도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비틀린 거냐 반대 방향으로 비틀린 거냐, 예,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비틀린 거냐 반대 방향으로 비틀린 거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왼쪽을 기준으로 하면은 1번 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부품은 마찬가지로 왼쪽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비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리는 거죠. 서로 비틀리는 각도가, 비틀리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에서 얘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주시면은 0.0025, 0.0062, 0.0062에서 0.0025를 빼주시니까 0.0037, 0.0037 라디안. 뭐 파이분의 180을 해주셔서 0.21이네요. 예, 0.21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조심하세요. 비틀림, 토탈 비틀림 각도 계산을 하실 때 비틀리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틀림에 대한 얘기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좀 얘기가 짧은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 비틀림을 한 번에 한 시간에 그냥 다 할까 하다가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예제고요. 동력에 의해서 비틀리는 양, 그 다음에 비틀림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되실 겁니다. 이 단어에서는 주로 요 예제 3-8번과 같은 예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조금 천천히 나가려고, 종강이 다가오긴 하지만, 천천히 나가려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